한동훈 대표 여기 보시는 대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표 공석인 관계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많이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오늘 참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습니까? 공수표였습니까? 말바꾸기와 잔기술은 새 정치가 아니고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2조 심판론보다 더 공허합니다.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목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성훈 비서관님 대통령 아바타냐 일본 대변인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치 소년생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임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펴기 시작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야당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 정치, 선동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괴담과 선동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어떤 정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놓고는 막상 국회에서 이제 이런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때 발언하는 걸 보면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대응 차원이기도 하고 일종의 신경전 차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수년된 상태에서 어떤 민생 정치 회복의 모멘텀이라든지 서로 약간의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새가 됐죠.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고 난 뒤에도 바로 대표회담이 잡힐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마 당분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라든지 그동안 여당이 해왔던 어떤 목리와 잘못된 발목 잡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야당과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서로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신 그대로 본인은 많이 참았다고 했는데 한 대표를 향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저희 정치권 동방 잠시 뒤에 만나볼 테지만 한동훈 대표를 가리켜서 신임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만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팀에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 김건희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에 회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무혐의로 가닥이 잡힌 김건희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에 회부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원석 총장이 일단 이 김 여사 명패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이창수 이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소를 하지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 구성이 돼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기소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권고 사안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들여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기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마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불기소를 했는데 그때 기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이제 적용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명분백은 분명히 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에게 그 수사 이미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영부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어떤 사건을 축소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명명백백하게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검찰이 아니라 일반 법조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한 번 거치면 국민들 입장에서 거기도 그러면 불기소할 것 같으면 뭐 무혐의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 판단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면이 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사심의를 요청을 한 것 같고 예. 그건 아마 이제 검찰로 봐서도 이게 검찰이 대통령 부인의 사건을 그냥 봐주게 한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저는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심의회 해부됐고 아까 이원석 총장의 말도 잠깐 속보로 지나갔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검찰 조사 때 13시간 받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논란. 첫 번째, 왜 검찰 청사가 아닌 모처에서 받았냐? 별관에서 받았냐? 두 번째, 그리고 왜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 패싱했냐? 이 두 가지 당시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은 어쨌든 이게 논란을 더 짓지 않기 위해서 매듭 지으려고 저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수사심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뭐 진짜 이거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뭐든지 결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근데 이거 옛날에 조사할 때는요. 예. 그는 이제 경호 때문에 장소 변경 수사 많이 합니다. 검찰청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호텔에서 수사한 적도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경호 문제지 수사 내용 자체는 강도 높게 수사를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거는 이게 문제 삼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패싱도 처음에 도이치는 수사하다가 이제 이거 보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저녁에 명품 파우치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게 늦게 보고된 요거 정도지 완전히 패싱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수사심의위원회 해부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본인이 처리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이제 9월 15일이에요. 예. 오늘 8월 말 다 돼가잖아요. 8월 23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15명 또 멤버 이게 위원도 이게 선정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위원들한테 토론이나 또 설명 이런 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처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후임 총장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90분 동안 보고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실제 이 사건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다 이게 녹음이 된 녹취가 된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사건을 이게 그 심의위원회까지 해부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사건인가? 예. 이런 데 의심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검의 참모들도 거의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아마 이게 본인 좀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속보 내용 정리하자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던 화면이 이겁니다. 저 제작진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선물로 판단한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법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보고를 할 테고 이원석 총장 최근에 그제 어제 퇴근길에선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조금 전 들려온 얘기는 수사심의회 회부에서 논란거리 있으면 매듭을 짓겠다. 밤에 이제 손혁 변호사께서는 이원석 총장의 이 조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일단 준비하고 있고 차기 검찰총장. 다만 임기가 한 달 남았든 뭐 얼마 안 남았든 본인 스스로가 이 국민 눈높이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소지는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이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도 나중에 뭐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의 공세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체 판단도 한 겁니까?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을 지으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논란이 남지 않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보여주기식 수사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사 자체가 이른바 황제조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중앙지검 청사가 아니라 외부의 모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일어났던 것도 당연히 그 한 차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심의에도 소집이 되었어도 보여주기 시기로 또는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과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그리고 심의위의 실제 회의까지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법리에 타당하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만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고 그걸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원석 총장이 논란이 남지 않도록 이거 수사심의 뭐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 수사심의 회부됐까 이 절차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동에 들어온 다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석하에 신임 최고위원들이 한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후쿠시마 괴담,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가 봤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 줄 알고 1년 지나고 나서 아무 일 없다고 이렇게 반격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저희 화면도 남아 있고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곧바로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우려하지 않았냐.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무거운 거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렵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한 번 더 함께 외치겠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알아. 감사합니다. 알아. 당시 이제 주말마다 민주당 지도부 나서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서울역 인근 집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를 연이어서 열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이 어제 오늘 뭐 논평을 좀 자제하다가 곧바로 한동훈 대표 공격한 건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나중에 문제 있을 걸 당신이 어떻게 예상하냐 이건데 일단 팩트만 보자고요. 여기 우리 정부 당국이 수산물 검사 4만 회 가까이 실시했고 방사능 검사 기준 벗어난 사례 없지 않냐?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의혹 제기했던 삼중수소도 그렇다. 오늘 민주당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광우병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사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성주 참외가 전자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과 안 하시는 건가요? 자, 지난해에 어땠습니까? 저 취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26일 동안 단식까지 했습니다. 당장 먹으면 세슘 우럭에 그다음에 핵 폐수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뭘 다른 걸 먹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해놔놓고 올해는 왜 가만히 있죠? 그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시위하고 지금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투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좀 제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그때도 정부에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류가 올라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떤 이게 오게 될 경우에 이게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당장 지금 이걸 먹으면 소금에 지금 뭔가 방사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했던 기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 안 하죠? 지금 4년, 10년 뒤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도 해야죠.
정말 이거야말로 본인들의 어떤 잘못, 그럼 광우병도 한참 더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1조 6천억에 되는 돈을 또 예산에서 지불하고 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뭔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국민들이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다가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럼 10년 뒤에 민주당이 그때 보고 또 나타나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건가요?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위성건 의원 등이 일본 도쿄전력 찾아서 항의하러 갔지만 뭐 쉽게 실무진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요.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에 이제 천일염 사재기 논란도 있었고 뭐 세츠 무력의 모내에서 그 혼란스럽게 만든 게 민주당 책임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지적이거든요. 후쿠시마 괴담 혹은 오염수 방류 논란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도 참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내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되는 날, 바로 전날에 용산 대통령실도 혈세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거 사회적 혼란을 이렇게 돈을 써서 할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이제 특히 야당 탓을 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 과정 중에서 국제사회에는 이해를 구했을지언정 한국과 도대체 어떤 소통을 제대로 했으며 한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한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원하는 만큼 들어주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일본 말대로 일본 말 맞다나 안전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방류 과정에서 알프스도 있고 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필터들이 다 제 기능을 하면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방류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일본에서 확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확답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때 알프스가 고장난 건수, 빈도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속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하게 방류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국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죠. 일단 1조 6천억 원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혹은 당시 야당 의혹에 대해서 참전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